자, 하던 거 멈추시고 앞에 화면 볼게요. 이제 오늘 이제 1차 수업을 시작을 할 건데요. 어제 우리가 리눅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누다가 마지막에 시간이 좀 없어서 짤막하게 설명을 드리고 끝났어요. 그래서 다시 여기서부터 말씀을 드릴 거라고 했었는데, 일단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 서버라고 하는, 서버 역할을 하는 컴퓨터는 우리가 집에서 사용하거나 지금 눈앞에서 쓰고 있는 이런 컴퓨터랑 다를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똑같아요. 제가 어제 이제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런 컴퓨터들, 집에서 쓰는 데스크탑 혹은 개인이 사용하는 노트북 다 서버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잠깐만요. 자, 우리가 서버 컴퓨터라고 검색을 딱 해보면요, 지금 벌써 여기서 뭐가 다를까 이런 글들도 나오죠. 이 가비아라고 하는 것도 이제 우리가 나중에 뭐 접할 수 있으면 접할 사이트인데, 일단 이런 걸 넘어가서 자 볼게요. 제가 서버 컴퓨터를 쳤고요, 이미지를 보고 있습니다. 자, 뭐 나와요? 이거 일반 데스크탑이죠, 그렇죠? 그리고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모양과는 다른 형태로 생긴 이런 애들도 있고요. 얘는 뭐 데스크탑 같긴 한데 좀 얇아 보여요. 뭐 이런 건 그냥 다 데스크탑이잖아요, 그쵸? 저는 분명히 서버 컴퓨터를 쳤는데 이미지 검색 결과에 그냥 데스크탑 나와요. 근데 그 밑에 볼게요. 이거는 이제 쇼핑 쪽 연결된 거고, 밑에 보면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알던 데스크탑이 아니죠. 뭐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뭐 서버실 같은, 영화에서 보는 그런 서버실에 있을 법한 장면들이죠. 이런 것도 그렇고. 자, 근데 이 안에 이런 거 하나 볼까요? 얘가 그나마 보이려나?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이거 괜찮겠다. 자, 이게 우리가 흔히 예상할 수 있는, 아까도 이미지로 봤던 그 서버실의 광경이에요. 실제로 서버실 안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생겨먹은 선반 같은 게 있고요. 그 선반들이 쭉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이 선반 안에 납작한 이 박스 같은 것들이 이렇게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다 쌓여 있거든요. 자, 이거 뭘까요? 네, 이거 컴퓨터예요. 이게 그냥 컴퓨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던 모양과 다르죠. 모양과는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일반 데스크탑처럼 쓸 수 있냐? 라고 물어봤을 때 쓸 수 있는 컴퓨터예요. 그냥 똑같은 컴퓨터인데 모양이 달라요. 얘는 왜 이렇게 생겨 먹었을까요? 그냥 자유롭게 생각을 해보세요. 뭐 정답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네? 성능 때문에. 뭐 유사한 말이긴 한데 조금 다른 결입니다. 네? 관리하기 편하려고. 그것도 뭐 유사한 접근법인데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어제 얘기하면서 그 서버들을 전문적으로 모아두고 관리하는 곳이 IDC라고 했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런 광경, 이거 다 IDC에 속하는 거거든요. 서버들을 모아놓고 관리하는 곳이니까. 자, 이런 공간 안에는 지금 이런 서버 컴퓨터들이 몇 대나 들어가 있을까요? 당연히 정해진 개수가 없어요. 그냥 상상을 초월할 만큼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실제로 이 공간 자체가 엄청 넓기도 하고요. 보통 이제 서버를 보관하는 서버실들은 공간이 되게 넓어요. 넓고, 넓은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여긴 좁아요. 이 통로는 빼곡하게 이런 선반들로 다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실제로 이런 서버 컴퓨터들이 한 선반에 뭐 열 몇 개씩, 뭐 혹은 10개 미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이것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데스크탑 크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쵸. 공간적으로 효율적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얘네들이 납작하게 생겨먹은 이유는 딱 그거 하나입니다. 지금 이런 거 렉 서버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들어있죠. 이 렉이라고 하는 게 이 선반의 이름이거든요. 이게 하나의 렉이에요. 렉. 이걸 렉이라고 하는데, 서버들을 모아놓은 IDC에는 이 렉들이 쭉 나열되어 있고요. 그 렉 안에는 각각의 서버 컴퓨터들이 다 끼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일반적인 데스크탑 형태라면 얘를 데스크탑 위에다 데스크탑 또 쌓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선반에 또 위치를 시켜야 될 텐데, 그럼 상당히 공간적으로 효율적이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갖고 있는 모든 하드웨어, 얘도 메인보드 있고요, 하드디스크 있고요, 뭐 그래픽카드 있고요, 필요하면 있는 거 다 있어요. 다 똑같아요. 파워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단지 공간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렇게 압축시켜 놓은 겁니다, 모양을. 요즘에 이제 뭐 미니 PC라고 해가지고 엄청 조그만한 데스크탑 같은 것도 나오잖아요. 약간 공유기 크기만한 앤데 데스크탑 역할을 해서 거기에 뭐 모니터나 이런 거 연결해서 쓰는 그런 미니 PC들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현대로 넘어오면서 과거에는 이 안에 들어가는 하드웨어의 부품 크기 자체가 컸어요. 그래서 이렇게 데스크탑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메인보드가 한쪽 벽면에 붙어 있고요. 그리고 그 메인보드에 그래픽카드 끼워지고 하드 끼워지고 뭐 이런 거 하거든요. 파워 세팅하고 하는데, 얘는 그걸 반대로 눕혀놓은 거예요. 그냥 딱 모양만 다른 겁니다. 할 수 있는 역할 똑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컴퓨터 쓸 건데 데스크탑을 세워놓을 공간이 도저히 안 돼요. 그럼 이런 거 사서 써도 돼요. 그 정도로 똑같습니다. 다를 게 아예 없어요. 납작하냐 세워져 있냐 그 차이입니다. 공간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컴퓨터나 서버실에 위치하고 있는 서버 컴퓨터나 결국 똑같은 컴퓨터다 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컴퓨터를 하나 구매를 해야 된다고 했죠. 근데 구매 안 하고 본인이 갖고 있는 걸로 웹서버 세팅을 할 거면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상관없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리눅스, 어제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그냥 효율적이다 라고만 했어요. 그죠? 근데 사실 효율적인 건 당연히 맞고요. 그 효율적이라고 하는 말 안에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이제 윈도우 운영체제를 써도 서버 역할을 할 수 있고요, 맥 OS를 써도 서버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심지어 제가 실무에서 관리하고 있던 서버는 실제 윈도우 서버로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들도 있었어요. 근데 자, 이런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대중적으로 서버 컴퓨터다 라고 하면 보통 리눅스 운영체제를 생각을 해요. 그 이유가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뭘까요? 어제 말한 효율성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긴 하지만 좀 세분화를 시켜보자면, 네, 맞아요. 리눅스는 무료예요. 윈도우는 무료인가요? 아니죠. 물론 우리가 잠깐만요. 완벽한 무료예요. 얘는 오픈소스로 제공이 되니까. 그러면 뭐가 이득이에요? 당연히 무료가 이득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서버라는 개념이 이제 이따가도 얘기가 나오겠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젝트 하나, 웹 프로젝트를 만들었고 그 웹을 구동하기 위해서 서버가 몇 개 필요할까요? 가장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세팅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웹 서버가 하나 필요하고요.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웹 서버, 얘가 하나 필요하고요. 데이터베이스를 돌릴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DB 서버가 하나 필요하고요. 그리고 하나 뭐였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뭐 하나 또 있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 정도는 무조건 거의 필수예요. 파일 서버. 여러분들이 이제 웹이라고 하면은 게시판이잖아요. 보통 게시판이 탑재되어 있는 사이트들인데, 게시판에서 자료실 같은 거 하면 파일이 올라가고 그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고 이런 기능이 있겠죠. 이런 기능을 할 때 그 파일을 보관할 수 있는 파일 서버까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웹이라면 이 세 개는 거의 기본으로 가져가야 돼요. 심지어 이 웹 서버를요, 좀 더 디테일하게 나눠보면 하나는 와스 서버가 있고요, 하나는 웹 서버, 진짜 웹 서버, 이렇게 두 개로 또 나뉠 수도 있어요. 그럼 지금 최소한으로 필요한 게 몇 개예요? 3개에서 4개. 그죠?
물론 요즘에는 컴퓨터 하드웨어 성능들이 워낙 좋아서 이 여러 개의 서버들을 한 개의 컴퓨터로 다 돌리기도 해요. 그렇게도 하는데 이제 프로젝트의 규모가 커지고 내가 운영해야 될 서비스의 시스템 자체가 규모가 크다면 한 개의 컴퓨터로 이 모든 거 다 돌리기 빡세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해요? 컴퓨터 나눠야 돼요. 각각 하나의 컴퓨터가 한 서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러려면 컴퓨터 몇 대예요? 이것만 해도 세대죠. 세대인데 컴퓨터마다 OS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얘를 다 윈도우로 쓴다고 해봐요. 그럼 돈이 몇 배예요? 많이 드는 거죠. 심지어 이 라이센스 비싸요. 일반적으로 우리 윈도우 한 20만원? 정품이 그렇나요? 네, 그 정도 하는데 라이센스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윈도우 운영체제를 써서 윈도우로 서버를 할 필요가 굳이 없다 라는 겁니다. 근데 물론 지금 우리 컴퓨터 서버 될 수 있다고 했죠. 우리 컴퓨터가 서버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이런 윈도우 서버라고 하는 라이센스를 따로 구매를 해서 사용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냥 이 상태 이대로도 이 프로그램들을 돌려서 할 수는 있는데 효율이 엄청 많이 떨어지는 거죠. 왜냐면 이거는 좀 OS의 근본적인 얘기인데 간단하게만, 우리가 흔히 쓰는 윈도우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OS라고 하는 게 어쨌든 컴퓨터 하드웨어한테 명령을 전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를 자유롭게 쓰기 위해서, 컴퓨터라는 이 친구를 다루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OS들인데, 여기 뭐 맥도 있고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리눅스도 있는 거고. 자, 이 윈도우랑 맥은요, 초점이 사용자한테 맞춰져 있어요. 사용자한테. 그러면 우리가 서버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돌리는 서버긴 한데 우리를 위해 돌리는 거예요, 서버를.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을 사용자들이 쓰게끔 하기 위해서 돌려주는 거죠, 서버가. 말이 좀 꼬이는 것 같은데, 사용자, 일반 사용자. 일반 사용자는 뭐 컴퓨터를 통해 문서 작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게임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기타 등등 이런 일반적인 사용자들을 위해 초점이 맞춰져서 개발된 게 이런 OS예요. 윈도우나 맥. 근데 얘는요, 애초에 서버 운용 목적으로 만들어진 OS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뭐 완전히 맞는 말은 아니지만 얘네들이 차이가 있는 이유가 애초에 목적부터가 좀 달라요. 이거는 좀 더 깊은 얘기긴 한데, 아닙니다. 이거는 하지 맙시다. 너무 깊어지니까. 네. 그래서 리눅스가 무료인데다가 애초에 서버 운영 목적으로 만들어진 애니까 얘를 가지고 서버를 돌렸을 때 윈도우나 맥보다 서버의 안정성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단편적인 예로요, 윈도우는 여러분들 쓰시다가 뭐 갑자기 렉이 좀 심하게 걸린다거나, 아니면 한 번씩 다운이 된다거나 블루 스크린이 뜬다거나 이런 거 있죠. 나름 흔한 경우잖아요. 리눅스는 그런 거 거의 없어요. 왜냐면 얘는 이미 많은 것들을 내포하고 있고요, 우리가 쓸 수 있는 지금 이런 배경화면, 그리고 기본 내장되어 있는 메모장이라던가 계산기, 이런 어플들 많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무거워요. 많이 무거워요. 이미 갖고 있는 게 많아서. 근데 리눅스는 애초에 갖고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훨씬 안정성이 좋습니다. 그럼 우리가 리눅스 운영체제로 서버를 돌리는 이유는 일단 첫 번째 무료, 그리고 두 번째 안정성. 이 두 개를 어울러서 표현할 수 있는 게 효율적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실무에 나가면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을 해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 리눅스로 돌아가는 서버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윈도우로 돌아가는 서버가 있을 거고요, 리눅스 이전부터 내려오는 유닉스라고 하는 애로 돌아가는 애도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유닉스는 뭐 요즘에 많지는 않고 간혹 가다가 있기는 한데, 얘는 거의 리눅스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름부터가 비슷하죠. 유닉스, 리눅스 비슷하잖아요. 얘가 여기서부터 나왔어요.
이 기반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얘를 알면 얘도 엔간한 거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고요. 근데 윈도우 서버는 얘기가 좀 달라요. 윈도우는 얘는 여기서부터 뻗어 나온 게 아니라서 애초에 결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윈도우 서버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리눅스를 배우고 취업을 했는데 내가 다뤄야 되는 서버는 윈도우 서버야? 라고 하면 일단 배웠던 걸 써먹지 못할 거예요. 대신에 얘는 UI가 있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면서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안 배웠지만 약간의 구글링을 통해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비중은 얘가 훨씬 높습니다. 윈도우로 되어 있는 거 있긴 하지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리눅스를 배우는 거고, 왜 얘를 써야 되는지 간단하게 좀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웹서버 프로그램 설치를 해야 된다고 했죠. 이런 프로그램이 없는 상태에서는 리눅스건 유닉스건 뭐 윈도우건 맥이건 다 필요 없어요. 이런 거 안 하면 서버 구동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 준비 단계예요. 여기까지 기본 준비 단계. 그리고 나서 이거 어제 말씀드렸죠. 내가 실행하고자 하는 그 서비스 시스템을 이 웹서버 프로그램과 잘 연동해서 실행을 시켜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그 연동된 프로그램이 이제 다른 사용자들이 접속할 수 있는 웹 서비스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네. 그렇게 해서 이런 세팅까지 완료가 되고 실행까지 완료가 되면 이제 웹서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완료가 되는 건데, 자, 그러면 간단하게 퀴즈 하나. 자,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웹서버를 세팅하기 위해서 데스크탑을 하나 샀다고 해볼게요. PC를. 자, 여기다가 OS를 설치를 합니다. 자, 리눅스가 좋다고 했으니 리눅스를 설치를 했어요. 자, 얘는 웹서버인가요? 아니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웹서버 프로그램을 설치를 했어요. 우리 아파치나 엔진엑스 얘기했는데 엔진엑스 하나 써볼게요. 자, 했습니다. 자, 얘는 웹서버인가요? 네, 아직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연동해서 실행시킨다 개념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실제로 지금 뭐 코드 만들어 놓은 거 없다고 가정을 하고 일단 얘를 구동을 시켰어요. 이거 재생 버튼입니다. 구동을 시켰다고 하는 거예요. 자, 얘는 웹서버인가요? 얘는 좀 애매할 수 있는데 웹서버예요. 왜냐면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간에 연동만 시키면 돌릴 수 있는, 구동할 수 있는 환경까지는 다 세팅이 됐잖아요. 그 준비를 마쳤기 때문에 얘는 웹서버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상태가 좀 애매하니까 이거를 웹서버 역할을 할 수 있는 단계다 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재생까지 한 상태. 이것도 뭐 세팅이 필요하고 설정이 필요한데 어쨌든 다 하고 재생을 했다고 했을 때 프로그램 연동만 안 된 거지 얘는 이제 웹서버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PC를 한 대 더 샀어요. 여기다가는 이제 서버를 생각을 안 하고 윈도우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냥 편하게 써야겠다. 윈도우를 설치를 했어요. 자, 웹서버인가요? 아니죠. 절대 웹서버일 수가 없죠. 자, 그냥 뭐 별 관심 없어서 안 하다가 이제 배워보니까 재밌는 것 같아서 해봐야지 하고 웹서버 프로그램을 깔았어요. 여기다가는 아파치 한번 써볼게요. 깔았어요. 자, 웹서버인가요? 아니죠. 얘를 실행했어요. 웹서버인가요? 이제 웹서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OS를 설치했냐, 어떤 PC를 구매했냐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내 PC가 웹서버를 구동할 수 있을 프로그램을 설치를 완료를 했고 그 프로그램을 세팅하고 구동해서 실행 단계까지 되었다면 얘는 웹서버가 될 준비를 마친 거예요. 여기다가 실제 코드 작성한 거를 얹혀주기만 하면 얘는 웹서버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그러면
얘는 수업 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어제 공유해 드린다고 했고 좀 늦게 공유가 되긴 했는데 어쨌든 올려놨어요. 이거 보고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오늘은 간단하게 얘기를 마쳤으니까 이제 실제로 배쉬, 어제 열심히 설명드렸던 이 배쉬 쉘 중에 우리는 배쉬 쉘을 쓸 거다 라고 했죠. 그 배쉬 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용할 명령어들을 좀 배워볼 겁니다. 지금 우리 아직 리눅스 설치 안 할 거예요. 아직 거기까지 할 단계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서 사용할 명령어를 충분히 어느 정도 숙달하고 나서 실제로 리눅스를 설치를 할 거고요. 그리고 리눅스 안에서 이런 명령어를 가지고 컨트롤을 할 거예요. 그 전에 일단 기본적인 명령어들은 알아야 되니까 그거를 한번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명령어를 우리가 직접 다뤄봐야 되고 배쉬 쉘이라는 걸 써야 되는데 우리 배쉬 쉘이 있어요? 여러분들 컴퓨터 지금 개인 컴퓨터는 모르겠는데 학원 컴퓨터에는 다 있어요. 뭘로 쓸 거냐면요, 다른 수업을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익숙하실 겁니다. 자, 다들 크롬 여시고요. 크롬에 git이라고 검색하세요. git 여기까지만 검색하시면 돼요. 자동 완성돼서 GitHub까지 입력이 됐다 그럼 지우세요. git까지만 입력하면 됩니다. git 하고 검색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상단에 git-scm.com 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고요. 그냥 git이라고 하는 애가 뻘렁 나올 거예요. 자, 우리 이거 들어갈 겁니다. 사이트 들어오시면 이쪽에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자, 학원엔 다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운로드 따로 안 하셔도 되고요.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하셔도 돼요. 어차피 있는 상태로 또 다운로드 하면 뭐 덮어 쓸 거냐 뭐 이런 얘기 나올 건데 그냥 덮어 써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근데 개인 컴퓨터이신 분들은 설치를, 이걸 한 번도 안 써보셨다면 설치를 하셔야겠죠? 이거 그냥 누르면 설치가 돼요. 아니다, 누르면 여기로 들어와지는데 여기서 그냥 이거 Click here to download 이거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뭔가 받아질 거예요. 실행 파일이 하나가 받아질 겁니다. 자, 다운로드가 완료가 되면 이건 금방 받아져요. 이렇게 나올 건데 얘를 설치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더블 클릭하세요. 자, 그러면 이런 창이 하나 나올 거예요. 셋업 창이. 이건 뭐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냥 인스톨 누르시고요.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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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면 돼요. 뭐 중간에 동의가 나오나? 이게 나왔나? 동의하시겠습니까? 나오면 동의하면 되고요. 뭐 설치 경로 같은 거는 원하면은 바꾸셔도 되는데 웬만하면 그냥 두세요. 크게 의미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넥스트 쭉 하시고 설치 완료하시면 뭔가 변화는 없지만 다운로드가 완료가 됐다고 나올 거예요.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하시고 저는 따로 하진 않겠습니다. 자, 지금 혹시 다운로드 하는데 시간 좀 필요하신 분 있을까요? 해보고 싶어서 지금 현장에서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해보셔도 되고요. 비대면 분들 중에서 시간 필요하신 분 있으면 채팅해 주시고요. 없으시면은 그냥 바로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저기에 설치가 완료가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할 수 있어요. 이거는 그냥 다 똑같이 하죠. 바탕화면에다가 새 폴더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이 새 폴더를 이름을 그냥 뭐 상관없어요. 우리 아무거나 지으시면 돼요. 이런 걸로 하죠. 워크. 우리가 연습할 공간이에요. 연습할 공간. 폴더 하나 만들어 놓고요. 자, 이 폴더를 들어갈게요.
써보신 분들은 다 아시죠? 네. 자, 이렇게 폴더를 들어온 상태에서 폴더 안에 우클릭을 하시면요, 이제 이런 애가 있습니다. git bash here라고 하는, 그러니까 git이 정상적으로 설치가 됐다면 이 과정을 하셨을 때 git bash here가 나타날 거예요. 만약에 노트북인데 이게 안 떴다, 나 근데 설치 잘했어, 근데 이거 안 떴어요, 그러면 이 밑에 더 많은 옵션 보기였나?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이거 눌러보시면 이 밑에서 배시 히어가 나올 거예요. 본인 환경이랑 좀 다를 수 있으니까. 근데 일반적인 분들은 여기 그냥 나올 겁니다. 우클릭해서 깃배시 히어 얘를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생겨먹은 창이 하나가 나와요. 자, 얘까지 다 뜨셨을까요? 얘를 가지고 연습을 할 거니까 얘가 없어서 나는 아직 안 떴어요 하시면 문제를 지금 해결하고 가셔야 됩니다. 얘는 우리가 윈도우에 기본 내장되어 있는 얘랑은 다른 거예요. 이거 cmd 명령 프롬프트거든요. 얘랑은 배쉬 쉘은 다른 겁니다. 실제로 유사한 명령어들 가지고 컨트롤을 하지만 얘도 또 다른 쉘이에요. 그래서 얘는 명령어가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이제 윈도우 버전에 따라서 여기 있나? 있다. 내장이 이걸로 되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거 파워쉘이거든요. 얘는 또 다른 쉘이에요. 아까 봤던 그 cmd 명령 프롬프트랑 얘랑 또 다른 쉘이고요. 얘도 다른 쉘이에요. 쉘 종류 많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다른 종류입니다. 그래서 각각 쉘마다 명령어가 조금씩 달라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얘 가지고 할 거예요. 이 배쉬 쉘 가지고 연습하면 리눅스로 들어갔을 때 그냥 명령어 기억하고 있는 거, 배웠던 거 가지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다 완료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기본적인 세팅을 조금만 하겠습니다. 따라 하셔도 되고 안 따라 하셔도 돼요. 자, 이쪽 클릭을 해보시면은 이게 옵션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들어가면 이런 설정 창이 나오게 되는데 뭐 엄청나게 건드릴 거 없고요. 그냥 텍스트 들어가서 지금 보면은 기본 폰트가 이걸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개발자들은 주로 이거 써요. 폰트를 D2 코딩이라고 하는. 얘는 이제 일반 폰트, 얘가 이제 디자인이 이뻐서 쓰는 게 아니고요. 얘는 좀 특별한 게 기능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알파벳 O랑 숫자 0은 타자를 쳐놓으면 헷갈릴 때가 있죠. 근데 얘는 D2 코딩은 숫자 0은 이런 게 그어져 있어요. 그래서 명확하게 좀 구별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제 영어랑 숫자를 많이 써야 되는 직종이다 보니까 이런 폰트를 많이 쓰는 거예요. 명확하게 폰트 자체가 이런 걸 걸러주니까 헷갈릴 리가 없으니까. 저도 이거 바꿀 거예요. 근데 D2 코딩은 윈도우에 내장되어 있는 폰트는 아니고요. 학원엔 아마 다 깔려 있을 텐데 없으신 분들은 따로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폰트를 좀 키울게요.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 왜 쉘이 커지지? 좀 더? D2 코딩에 폰트 바꾸고, 그리고 원래 여기서 테마도 바꿀 수 있어요. 이거는 뭐 원하시면 하시고요. 저는 딱히 건드리진 않을 겁니다. 이거 원래 저거 있는데 없어졌네. 아, 여기다. 여기 보시면은 옵션, 아까 그 폰트 거기서 텍스트 여기거든요. 여기서 이 밑에 여기 보시면은 로켈 지역 선택할 수 있고요. 캐릭터 셋이라고 하는 인코딩 선택할 수 있거든요. 이거를 KO, KR, 이거 한국이잖아요. 코리아. 이걸로 바꾸시면 여기가 자동으로 UTF-8이 들어올 거예요.
이렇게 해놓으면 한글 같은 거 썼을 때 좀 더 깔끔하게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바꾸고 어플라이 그리고 세이브. 지금 보면은 한글이 이렇게 써지잖아요. 근데 이거 끄고 보여드릴게요. 이게 아마 이렇게 해놓으면 뭐야, 뭐지? 왜 되지? 원래 한글이 되게 끊겨서 써줘야 되거든요. 근데 뭐 그냥 이렇게 하죠. 그리고 이거 사이즈는 뭐 편하신 대로 조절을 하시고요. 저는 이렇게 할 거예요. 제가 방금 한 게 윈도우 방향키거든요. 윈도우 방향키 하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창을 뭐 왼쪽에 붙이고 오른쪽에 붙이고 전체 화면을 만들고 최소화를 만들고 할 수 있어요. 이건 기본적인 윈도우 단축키니까. 이렇게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완료되셨죠? 자, 일단 따라하지 마시고 먼저 보세요. 제가 지금 이 명령어 입력하는 곳에다가 커서가 깜빡이는 곳에다가 LS라고 하고 엔터를 칠 거예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죠. 그냥 뭔가 명령어가 입력은 돼서 다음 줄이 쓰라고 나왔는데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어요. 자, 근데 이거 말고 자, 제가 여기다가 파일 하나 만들었죠. 텍스트 파일 하나 만들고 ls를 치면 이제 아까랑은 다른 결과가 나왔죠. 이거 뭐예요? 이거 얘잖아요. 그쵸? 내가 이 폴더 안에 있는 모든 파일을 리스팅 할 거야 라고 하는 뜻입니다. ls. 리스팅이라고 하는 건 읽어드린다 라는 거예요. 이 폴더 안에 존재하는 파일들을 이 명령창 안에서 읽어드릴 거야, 그러니까 볼 거야 라고 한 겁니다. 파일 리스트를 보는 법, ls. 자, 그러면 제가 이걸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막 한 다음에 여기다가 ls를 했어요. 다 나오는 거예요. 이 폴더 안에 존재하는 모든 파일을 읽어드릴 거야 라고 했으니까. 자, ls 파일 리스팅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벌써 몇 개 안 했는데 명령어 몇 번 안 쳤는데 요 밑으로 내려왔잖아요. 근데 작업할 때 자꾸 밑으로 내려가면은 불편하니까 이 내가 입력한 이 창을 좀 깔끔하게 만들고 싶어요. 그럴 때 여기다가 클리어 라고 치고, 자, 이렇게 클리어 라고 치고 엔터를 누르시면 얘가 깨끗해져요. 자, 근데 클리어, 난 이거 치는 거 귀찮아 그러면 컨트롤 L 하시면 자동 클리어를 해줍니다. 컨트롤 L. 지금 우리 벌써 명령어 3개 배운 거예요. ls 클리어 컨트롤 L 배운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런 걸 해볼 거예요. 자, ls는 ls인데 제가 띄어쓰기 하고 한 칸 띈 거예요. 띄고 하이픈 이거 한번 해주고, 이거 L이거든요. L. 그러니까 ls 띄고 하이픈 L이에요. 이렇게 하고 엔터를 쳐보면 얘는 아까랑 또 결과가 다르죠. 이게 너무 크니까 좀만 줄일게요. 한눈에 보이는 게 좀 깔끔한데 22. 다시
이렇게. 자, 아까 ls 했을 때는 뭐만 나왔어요? 파일명만 나왔죠. 요 안에 들어있는 파일명들만 나왔어요. 좀 더 디테일하게 말해보자면 파일명 플러스 확장자까지 나온 거예요. 그쵸? 그냥 ls만 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확장자까지. 그쵸? 나오는데 ls에 -l까지 했더니 뭔가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나왔어요. 자, 얘는 자세히 보기. 그러니까 내가 이 폴더 안에 있는 모든 파일을 읽어 드릴 거야. 근데 단 자세히 읽어 드릴 거야 라고 한 겁니다. 우리 여기서 보기 옵션에 자세히 이런 거 있죠. 이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이런 명령어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뭐뭐 있어요? 파일명 있고요, 날짜, 수정한 날짜, 그리고 유형, 이거 파일 타입이죠, 형식, 확장자, 그리고 크기도 알 수 있죠. 얘는 다 알 수 있어요. 자, 일단 요거는 좀 이따 설명을 하도록 하고 넘어갈게요. 이것도 일단 지금 모르셔도 됩니다. 얘까지 모르셔도 되고. 이거 뭘까요? 네, 얘가 크기예요. 하나만 해볼게요. 지금 원본, 그냥 바로 있는 원본 얘에 들어가서 5글자 입력했어요. 저장하고 끈 다음에 다시 얘 어때요? 0 아니고 5죠. 알파벳은 한 글자가 1바이트입니다. 그래서 알파벳 5글자 입력했더니 5바이트라고 크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는 자세히, 여긴 지금 1kb죠. 킬로바이트 단위로 얘는 보여주기 때문에 1이라고 나온 거고, 여기서는 순수 바이트 단위라서 5바이트가 그냥 나온 거예요. 크게 알 수 있고요. 이건 뭐겠어요? 날짜겠죠? 날짜예요. 그리고 우리가 방금 전에 얘 수정했으니까 이 수정된 데이터가 들어온 거죠. 그리고 파일명, 확장자까지. 여기서 볼 수 있는 거 여기서 못 본다? 없는 거예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여기서도 다 볼 수 있다. 이렇게. 자, 근데 ls-l을 했는데 저처럼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 입력해보세요. ll ll이 ls-l 이거 한 거를 압축시켜 놓은 거예요. 만약에 이거 했는데 저처럼 안 나온다, 안 먹는다, 그럼 이거 하시면 돼요. 자, 일단 리스팅하는 방법 가장 기본이에요. 여러분들이 작업하는 공간에 어떤 파일이 있는지 알아야 그 파일을 바꾸든 뭐 새로운 파일을 만들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걸 배우는 게 나중에 실제로 리눅스 가지고 작업을 하면요, 화면이 이렇게 생겨먹은 거예요. 이런 게 없어요 이제. 그럼 여러분들 이거 보고 작업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안에서 지금 이 폴더에는 어떤 파일이 있는지, 이 파일의 뭐 크기는 어떤지, 뭐 이런 거 정보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거 볼 수 있게 해주는 명령어들이에요. 자, 이것까지만 얘기할까요? 자, LL 봤을 때 아까 제가 이 부분 마지막에 좀 이따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간단하게만 먼저 짚어볼게요. 얘 보면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똑같죠? 지금 파일 지금 몇 개야? 17개 정도 있는데 얘네들이 갖고 있는 이 값들이 다 똑같잖아요, 이만큼이. 그쵸? 얘는 요것만 일단 아시면 돼요. 요것만. 이 한 칸, 맨 첫 칸. 얘는 뭐냐면 이거 전체가 이 파일 자체의 권한을 나타내는 건데, 이 전체는 그런 권한의 의미예요. 근데 이 중에서 이것만 일단 아시면 돼요. 이 첫 번째 거. 얘는 뭐냐면 하이픈으로 시작했다? 그러면 파일이에요. 근데 저게 하이픈이 아니라 D로 시작했다? 그럼 얘는 폴더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이거 한 칸의 의미. 하이픈으로 시작했어? 그럼 파일. D로 시작했어? 그럼 폴더. 그리고 이따가 폴더를 다루면서 느끼시겠지만 폴더는 실제로 여기 보여질 때 애초에 다르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파일과 폴더를 우리가 이 안에서 구분지어서 볼 수가 없다면 UI가 있는 이 상태에서는 폴더 하나 만들어 놓으면 파일과 폴더는 명확하게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 안에서도 알아야 돼요. 이것만 보고 우린 작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 알려주려고 만들어 놓은 방식이에요. 하이픈은 파일, D는 폴더. 그리고 이거 말고도 여기 이름 나타날 때 이따가 보시면 알 거예요. 폴더는 색깔도 다릅니다. 모양도 좀 다르게 나오고. 자, 일단은 이거 우리가 명령어 하고 있는 거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서 계속 진행을 할게요. 첫 번째 ls 배웠죠? ls-l 이건 ll과 같다 라고 했었고, 그리고 클리어 배웠고요. 클리어를 대신할 수 있는 게 컨트롤 L 이렇게 써야 안 헷갈리겠네. 자, 얘는 뭐였죠? 현재 폴더에서 폴더의 모든 파일 리스팅. 그리고 얘는 현재 폴더의 모든 파일 리스팅인데 자세히 보기. 얘는 마찬가지고요. 얘는 쉘 화면 정리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명령어 연습을 해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명령어 기본적인 거 다 하고 나면은 그때 리눅스 설치할 겁니다. 자, 이걸 설명을 드리고 약간 좀 천천히 진행을 할 거니까 제가 이제 해보세요 라는 시간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제가 천천히 진행을 하는 사이사이에 해보시면 돼요. 설명을 할 때는 설명을 들어주시고, 제가 설명을 잠깐 멈추거나 뭐 아니면은 뭐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나 했을 때는 직접 해보시면서 눈으로 변화를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5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